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요리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마늘입니다. 이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이 항균과 살균 작용을 해서 유해균의 번식을 억제한다고 하는데요. 좋은 마늘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마늘은 들었을 때 묵직하고 외형이 둥글며 마늘의 쪽과 쪽 사이에 있는 골이 선명한 것이 좋고요. 깐 마늘은 통통하고 끝부분이 뾰족한 것이 좋은 마늘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져 여러 가지 질병으로 건강이 위협받기 쉽다고 합니다. 따라서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통해 면역력을 높이고 영양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이럴 때 먹으면 좋은 식품 중 하나가 바로 소고기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소고기는 허약한 몸의 기운을 보완하기 위한 보양식으로 즐겨 먹었다는데요. 그만큼 각종 영양소와 양질의 단백질이 함유돼 원기 회복과 면역 증진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에 소고기 소비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한우뿐만 아니라 품질 좋은 미국산 소고기를 애용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데요. 서울에 위치한 한 회사, 156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글로벌 농축산식품 선도 회사로서 전 세계 70개국 15만 5천여 명의 직원이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를 세계 각지에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저희 회사는 미국 캔사스주 위치타시에 본사를 둔 육류사업부로서 전 세계 50개의 생산시설과 유통센터, 판매 지사를 두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의 첨단 기술과 전문 공정을 통해 세계인의 입맛에 만족시키는 프리미엄 육류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육류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와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고품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이곳. 특히 소비자에게 가공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식품 안전을 비롯해 동물 복지, 환경 보호,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공헌의 역할에도 충실하여 신뢰받는 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축산으로 유명한 미국 대학 석사과정에서 마케팅을 전공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국 소고기의 잠재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희 브랜드를 접한 이후 어떻게 하면 저희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프리미엄 소고기 브랜드는 미국 농무부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마블링과 육질, 육색 등 다양한 부문에서 선별된 우수한 등급의 생으로 안전하게 생산된다는데요. 뛰어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외식업 시장을 비롯해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제품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7단계 맞춤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는데요. 우선 우수한 축종을 선별하고 위생적이고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지육을 세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기술이 적용된 박피기로 제품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고온 고압 스팀 방식의 살균 처리를 통해 지육에 달라붙어 있는 유해한 병연성 세균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후 지육 스캔 검사기를 통해 지육에 있는 미세한 병원체까지 정확하게 찾아내 제거하며 컴퓨터 자동 등급 판정 시스템으로 육질과 육량 등급을 판정한 후 자동화 시스템으로 제품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인 가구와 편리함을 추구하는 트렌드에 맞춰 프리미엄 소고기를 먹기 편하게 소분 포장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는데요. 구매와 요리가 편리해 가성비와 편의성을 중요시하는 밀레니얼 세대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소포장 제품 브랜드로 햇섭 인증을 받은 육류 가공 및 포장 공장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생산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소고기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특허받은 특수진공 필름과 포장기를 이용하고 있다는데요. 저희 다프레시 포장 공법은 특허받은 특수 진공 필름과 최적화된 포장기를 이용하여 제품의 산소 차단력을 높이고 미생물 성장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수분 증발을 막아 우수한 육즙 보존력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다프레시 포장 공법은 기존 열성형 포장 대비 신선류 유통기한을 2배 이상 최대 21일까지 연장하여 차별화된 품질과 보존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곳에서는 유통망의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신선식품의 온라인 구매가 대중화되면서 온라인몰도 발빠르게 구축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취약계층 아이들의 영양 불균형 해소를 위해 소고기 제품을 기부하고
어려움을 겪는 체력 단련장 업계를 위해 식자재 및 가정 간편식 세트를 후원하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해 나가고 있다는데요. 현재 국내 미국산 소고기 중 3분의 1은 저희 브랜드로 시장 점유율은 약 35%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저희 소고기 브랜드 가치를 꾸준히 알리기 위해 홍보 활동은 물론 신제품 개발,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인 가족을 위한 소포장 제품을 기존 판매량이었던 대형마트나 외식 업체뿐만이 아니라 신선식품 온라인몰과 자사몰에도 본격적으로 판매하여 앞으로 고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소고기 하면 저희 브랜드를 떠올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우수한 품질과 뛰어난 가성비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프리미엄 소고기 브랜드. 앞으로도 트렌드에 발맞춘 다양한 소고기 제품 개발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길 기대해 봅니다. 요즘 액티브 시니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란 은퇴 이후에도 하고 싶은 일을 능동적으로 찾아서 도전하는 5060 세대를 말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5060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한눈에 파악하고 리워드도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을 선보인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최근 인구 비율에서 노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오래 사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인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2000년에 65세 인구가 7.2%였으나 2018년도에는 14%에 이르러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2030년에는 24%대의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서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이에 최근 시장에서는 시니어층을 새로운 소비 세력으로 인식하고 기회 요인으로 삼으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는데요. 시니어층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건 액티브 시니어라고 합니다. 액티브 시니어는 은퇴 이후에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도전하는 5, 60대를 일컫는 말로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한다는데요. 액티브 시니어가 늘어나면서 각종 지자체와 단체에서 시니어를 위한 취미 여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시니어들에게도 디지털 기기 활용과 정보화가 필수가 됐다는데요. 60대에 접어들었지만 젊은 세대 못지않은 열정을 가진 정중근 씨. 그가 최근 사용하는 플랫폼이 있다는데요. 바로 액티브 시니어들을 위한 라이프스타일 솔루션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50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매월 진행되는 라이프스타일 리서치와 각종 리뷰를 통해 액티브 시니어들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리서치를 통해 적립된 포인트로 원하는 상품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5060 세대를 위한 매거진과 설문 내용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설문을 통해서 얻은 포인트를 가지고 커피 음료라든지 아니면 유용한 물건들을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가 제공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신을 가꾸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는 오정화 씨 역시 5060 세대 소비 트렌드 분석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는데요. 리서치를 통해 요즘 소비 트렌드가 어떤지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리서치로 얻어진 최신의 결과와 여러 유용한 정보를 카드 뉴스와 매거진, 리뷰글 형태로 재가공하여 보여주기 때문에 한눈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니어들을 위한 질문들이 있어서 흥미롭게 볼 수 있었었고요. 거기 또 리서치에 대한 그 질문들이 다양하게 나오니까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그것도 알 수 있었고, 다양한 그 질문의 내용들을 대답하면서 요새 관심사가 뭔지 그런 트렌드도 알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재미있었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액티브 시니어가 늘고 있는데요. 5060 세대의 소비 트렌드 분석 플랫폼을 통해 최신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고 다양한 콘텐츠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신철호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회사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공유가치 창출의 개념으로 설립된 소셜 벤처입니다. 저희 회사는 50대, 60대 분들 대상으로 다양한 소비 트렌드를 조사하고 이것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플랫폼을 개발한 이유가 뭘까요?
네, 저희가 창업을 한 이후로 중장년분들이 어떠한 트렌드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매주 조사를 했었는데요. 재미있는 게 작년 초부터 이분들을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코로나가 생긴 이후로 집에서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떠한 제품을 사면 좋을지 또 어떻게 사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떠한 제품이 좋은지 또 어떤 분들이 이러한 제품을 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조사를 좀 더 확대하게 됐고요. 이것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또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플랫폼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만의 차별점은 뭘까요? 네, 저희 회사는 작년에 설립하기 전에 저희 모 회사가 있습니다. 모 회사는 지금 9년 차인 회사인데요. 중장년들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 그리고 일자리 매칭을 해드리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중장년들을 만나게 됐고 또 그러면서 그분들의 성향이나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 파악하는 역량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다른 회사와 다른 중장년을 많이 이해하고 또 많이 만나본 기업으로서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어떤 점이 힘드세요? 네, 저희는 50대 이상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오랫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그분들만의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트렌드를 가지기보다는 정말 다양한 트렌드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춤형으로 혹은 어떤 카테고라이징을 하는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저희가 계속 시행착오 하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네, 저희가 9월부터는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고요. 조사가 이제 매일매일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제품에 대한, 더 많은 서비스에 대한 트렌드를 저희가 컨텐츠로 만들게 될 것이고요. 나중에는 그 컨텐츠를 보고 또 저희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커머스 사업도 저희가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건강을 스스로 챙기자는 셀프 메디케이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비타민, 유산균 등 14가지 성분을 담은 한포 건강기능식품을 선보인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 건강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노화를 피부로 느끼는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20, 30대 젊은 층 또한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날로 커지고 있다는데요. 이에 요즘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대체로 한두 가지라도 건강관리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매일 바쁜 일상을 보내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간편하게 건강을 챙긴다고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을 말하는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2016년 3조 5,563억 원에서 2020년 4조 9,805억 원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현대인의 질병 및 고령화 인구 증가로 꾸준히 성장세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속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면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현대인들이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여러 가지 영양제를 따로 챙겨 먹을 필요가 없는 한포 종합 영양제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네, 한국인 10명 중 7명이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시대이지만 여전히 불규칙한 생활과 식습관으로 다수가 영양 불균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강을 챙기자면서 건강기능식품을 찾다 보면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오히려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할지 고민만 하다가 결국 포기하기 마련인데요. 이런 문제점의 차원에서 현대인의 맞춤으로 14가지 성분을 한 포에 간편하고 위생적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한 포로 해결할 수 있는 종합영양제는 바쁜 현대인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회사에서 만든 한포 종합 영양제는 넘쳐나는 영양제의 홍수 속에서 자신에게 딱 맞는 제품을 일일이 고를 시간과 여유가 없는 현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루 한 번 한 포로 하루에 필요한 14가지 성분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데요. 그렇다면 한 포 종합 영양제에는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을까요? 우선 활력 비타민이라 불리는 비타민 C를 비롯해 비타민 B와 비타민 E가 함유돼 항산화 작용과 함께 지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생성에 꼭 필요한 비오틴과 판토텐산, 나이아신이 들어있으며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고 오메가3로 잘 알려져 있는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인 EPA와 DHA는 물론이고 건조한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헤마토코쿠스 추출물도 함유되어 있다는데요. 헤마토코쿠스는 바다나 호수, 북극지방의 설원 등에 서식하는 미세조류의 일종으로 아스타잔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망막의 모세혈관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눈의 혈색을 맑게 해주며 눈 근육에 힘이 없어 발생하는 노안 예방에도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내 환경을 개선해주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원활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신바이오틱스 유산균과 면역 기능을 위한 필수 영양소인 아연, 그리고 뼈의 형성 및 유지에 필요한 비타민 D까지 들어있다는데요. 이러한 한 포 종합 영양제는 4개의 캡슐과 2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 포장으로 휴대성이 좋은 것은 물론 식사 후 물과 함께 섭취하면 된다고 합니다. 한 포 영양제는 식품의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에 맞춰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성분을 제조사의 20년 노하우를 담아 과학적으로 설계했습니다. 특히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 흡수된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수용성 비타민류는 고함량으로 설계하였고, 배출이 어려운 지용성 비타민류는 식약처 1위 권장 함량에 맞게 배합했습니다. 최근 종합영양제를 비롯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찾는 추세라는데요. 그렇다면 건강기능식품 구매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 포장 겉면에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인증마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섭취되는 건강기능식품이라 할지라도 섭취자가 특정 질병을 앓고 있거나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일반 식품과 달리 섭취량과 섭취 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지키길 바랍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관리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균형 잡힌 영양 성분들이 들어있는 한 포 종합 영양제로 간편하게 건강을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탈모는 그동안 중장년층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지만 요즘에는 20, 30대 젊은 층도 탈모 고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탈모를 커버할 수 있는 두피 색소요법이 등장해서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두피 색소요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베개에 머리카락이 수북하거나 머리를 감을 때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진다면 탈모를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탈모란 신체에서 모발이 존재해야 하는 부위에 모발이 탈락하여 없는 상태로 한 조사에 따르면 탈모 관련 진료를 받은 환자 수가 2016년 21만 2,916명에서 2020년 23만 4,780명으로 증가했다는데요. 그렇다면 탈모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는 유전적인 요인이 주범으로 꼽히며 잘못된 생활 습관과 과도한 스트레스, 대기오염도 현대인들의 탈모 발병을 부추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과거에는 중년 남성에 국한되어 나타났던 탈모가 이제는 젊은 층, 여성까지 위협하며 현대인들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는데요. 다양한 탈모 개선책 가운데 하나인 두피색소요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탈모 고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며 두피색소요법 전문가 양성에도 힘쓰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봤습니다. 두피색소요법이 국내에 도입됐을 때부터 시작한 두피색소요법 1세대로 현재 분당점과 전남 광주점에서 탈모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두피색소요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두피색소요법 교육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피색소요법이란 두피의 모근과 같은 점을 표현하는 기법으로 탈모로 인해 모발의 밀도가 부족한 부분의 간격을 커버하는 방법이라는데요. 이곳에서는 1:1 상담을 통해 개개인의 니즈를 파악한 뒤 고객의 두피 타입에 맞게 두피색소요법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사업 실패 후 사실 여러 가지 일을 알아보던 중에 우연하게 SNS를 통해서 두피색소요법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생소한 직업이기도 했고 많이 알려지지 않는 기술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주변의 분들이나 이제 SNS 통해서도 두피색소요법이 많이 알려져서 지금은 전국에서 고객님들이 많이 찾아주고 계세요. 섬세하며 정교한 테크닉으로 고객의 모근 크기 및 색과 흡사하게 처리하여 빈 곳의 밀도를 높이고 있다는데요. 특히 두피색소요법 진행 시 과하게 색소 주입을 하면 추후 번짐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적게 넣으면 색이 금방 빠지기도 하는 부분을 고려해 개인마다 알맞은 색소 주입으로 번짐을 최소화하고 명암이 자연스럽게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1년간 관리해준다고 합니다. 저희는 총 4번의 기본 작업으로 베이스 작업을 일주일 간격으로 2회 진행한 후 명암 작업은 2주 정도 시간을 두고 2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삭발 디자인의 경우는 3D 입체감을 주어 더욱더 모공과 머리카락같이 연출하며 밀도 체험의 경우는 섬세하고 정확한 터치 기법으로 시간이 흘러도 얼룩덜룩함이 덜합니다. 한국인의 평균 모낭 깊이는 4에서 6mm 정도인데 두피색소요법을 할 때 색소 주입의 깊이는 최대 1.5mm로 두피 조직이나 모낭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작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피 색소요법은 영구적인 색소를 사용해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증받은 색소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인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또한 당일 컨디션에 따라서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날 충분한 수면과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피색소요법 진행 후에는 하루 동안 샴푸를 이용한 머리 감기를 하지 말고 간지러운 증상이 있을 때는 긁지 마시고 톡톡 두드려주거나 두피의 온도를 시원하게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한편 이곳은 두피색소요법 대중화에 앞장서며 두피색소요법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일단은 저는 오래전부터 뷰티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상담을 통해서 기타 두피 탈모에 대한 고민을 많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제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까 고민하던 중에 두피 색소요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원데이반과 단과반, 마스터 과정반, 창업반으로 구성되며 수업을 통해 수강생들은 두피색소요법 전반에 대한 이론은 물론 마네킹 실습을 거쳐 헤어라인 작업과 밀도 보강 작업 등 다양한 기술을 익히게 된다는데요. 제가 처음 두피색소요법 교육을 받을 때 국내에 처음 상륙한 분야이다 보니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어서 피드백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었고 혼자서 습득하고 해결해야 될 때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 이후에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어려움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우 정교한 기술이기도 하고 교육자의 역량과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두피색소요법 쪽에서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고 잘 교육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탈모 인구 증가와 함께 탈모 예방이나 개선법에 대한 현대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새로운 탈모 고민 해결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두피색소요법을 통해 탈모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보는 건 어떨까요? 코로나19로 인해 방역과 위생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특히 바이러스 전염을 막기 위해 공기 살균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추세에 발맞춰서 실내에서 효과적으로 공기를 살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현재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일으키고 있는 신종 바이러스인 코로나19.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는 감염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비말에 바이러스가 섞여 타인의 입이나 코로 들어가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는 비말이나 접촉뿐만 아니라 환기가 잘 안 되는 실내에서 공기 전파를 통해 감염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공기 감염은 비말의 수분이 증발한 뒤 남은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사람의 호흡기에 감염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에 따라 일상생활 방역의 필수품으로 공기청정을 넘어 살균 기능을 갖춘 제품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회사. 이곳에서는 독자적인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기 중 떠다니는 바이러스와 세균을 살균할 수 있는 공기청정 살균기를 선보이고 있다는데요. 이전에는 황사나 미세먼지로 인해 청정한 공기가 필요했다면 오늘날에 와서는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공기에 대한 필요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설립 이후 지금까지 현대파 노화의 방주를 만들어 공기를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연구에 매진해온 저희 기업은 우수한 공기청정 살균기를 개발해 선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편함을 세상의 빛으로 재창조하자는 운영 철학을 바탕으로 ICT를 비롯한 첨단 기술들을 통해 현대인들이 보다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는 이곳. 미세먼지 저감과 공기 살균을 통해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뛰어난 제품 개발 생산이라는 목표 아래 기계 설계자와 CAD 디자이너 등 전문 인력들이 모여 공기청정 살균기를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제가 다년간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 도중 바이러스 감염 문제에 민감한 곳이다 보니 공기질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공기질이 좋지 않을 때는 왜 그럴까? 관찰을 하고 원인을 찾아보니 공기청정기 내부에 있는 미세먼지 필터에서 일정 시간 경과 후 세균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세균 제거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 개발을 하면서 미세먼지도 잡고 공기도 살균하는 공기청정 살균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기존 공기청정기의 문제점 해결과 살균 기능의 활성화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 공기청정 살균기를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다는데요. 1차 시제품이 나온 이후 제품 품평회를 통해 고객이 직관적으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보완하며 제품 안정성을 위한 테스트를 거쳐 제품의 성능을 보다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There are 7 steps in the disinfection process. Utilizing carbon filters to eliminate harmful airborne substances such as acetic acid, toluene, and ammonia to improve air quality. With a patented light catalyzer, we have enhanced the oxygen supply while adding triple compository sterilization system to disinfect any harmful viruses at the same time. Also, by reducing the ozone emission, our product provides safe and clean environments. 이곳에서 개발한 공기청정 살균기는 설치 장소의 크기에 따라 대형, 천정형, 중형으로 현장에 적합하게 배치할 수 있다는데요. 사람들이 밀집한 공간에 공기청정 살균기를 두고 전원을 켜면 바이러스를 빨아들여 살균시킨 후 살균된 공기를 내보내어 안전한 무균실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프리미엄 제품군은 사물 인터넷 방식을 적용해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전 무균실 시스템 구축을 가능하게 했다는데요. 저희 제품에 적용된 사물 인터넷 방식은 바이러스가 있을지 모르는 장소에 들어가기 전 스마트폰을 통해 목적지에 있는 공기청정 살균기를 원격으로 조정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면 사전 무균실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초기의 안전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기청정 살균기 통합 운영 솔루션을 개발해 한 명의 관리자가 수백 대의 제품을 통제 운영할 수 있어 대기업 본사나 공장, 정부기관 등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공기청정 살균기는 국내 공기살균 인증기관인 산업기술시험원에서 부유세균 99.9% 제거 및 부유바이러스 98.6% 제거,
그리고 오존 수치 0.0029 ppm이라는 놀라운 인증을 받으며 병원과 구청, 교회 등 많은 곳에 도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국가가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중이어서 국가의 주요 공공시설물에 사용할 수 있는 공기청정 살균 제품을 비롯해 노약자를 위한 전자마스크와 안전한 전열 교환 장치 등을 개발하여 국민들이 저희 제품과 함께라면 노화의 방주처럼 어디서나 안심하고 쉴 수 있도록 공기 문제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 넘버원을 지향하는 공기 살균 전문 기업이 되어 해외로 진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공기 전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는데요. 공기 정화는 물론 살균까지 가능한 공기청정 살균기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반려견을 키울 때는 무엇보다 반려견의 건강 상태에 신경 써야 하는데요. 특히 피부가 예민한 반려견은 피부염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강아지의 알레르기 피부염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갈수록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다양한 형태로 싱글족이 늘어나면서 정서적으로 교감하며 안정감을 주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인데요. 전체 반려동물 중 강아지가 약 598만 마리, 고양이가 약 258만 마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특히 대중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강아지를 첫 반려동물로 데려오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강아지를 기를 때는 꾸준한 관심과 케어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피부병을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강아지는 몸이 털로 뒤덮인 채 생활하기 때문에 털이 많은 종은 피부병에 쉽게 노출된다는데요. 그렇다면 강아지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피부 질환은 무엇일까요? 강아지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부 질환은 다양하겠으나 가장 많은 빈도로 병원을 찾는 질환은 알레르기성 피부염입니다. 진먼지 진드기나 곰팡이 같은 환경원성 황원에 대한 아토피와 음식물 알레르기가 이에 포함됩니다. 알레르기성 피부염은 유전적 소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외국에 비해 실내 생활을 하는 강아지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강아지의 알레르기성 피부염 발병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강아지에게 알레르기성 피부염이 생기면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바로 가려움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려움 때문에 단순히 피부를 핥거나 긁는 것으로 시작하며 이어 발톱으로 긁다가 피부에 상처를 내기도 한다는데요.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피부염이 발병한 이후 적절한 관리가 없으면 꾸준히 악화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따라서 증상이 만성화가 되기 전에 진료와 처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알레르기성 피부염의 최종 진단은 수의사의 임상적 판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단자의 경험과 숙련도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레르기성 피부염과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균성 2차 감염과 같은 부분들은 현미경을 이용한 피부 검사를 통해 판별하게 됩니다. 알레르기성 피부염에 걸릴 경우 정확한 진단을 통해 원인을 파악한 후 치료를 진행하게 된다는데요. 과거에는 스테로이드와 같은 면역 억제제가 유일한 처방 수단이었지만 최근에는 스테로이드의 단점을 보완한 동물용 알레르기 약물이 다수 개발되어 처방의 다양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반드시 약물로 모든 증상을 잡으려고만 하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비롯한 피부 질환의 치료는 피부라는 부위의 특성상 약효과 바르는 국소 제제의 활용이 중요합니다. 다만 사람과 다른 점은 연고류를 강아지에게 적용 시 대부분 입으로 핥아서 몸 안으로 섭취하게 되므로
연고류 사용은 항상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바르는 국소 제제라 하더라도 핥아서 섭취해도 안전한 처방을 활용해야 합니다. 알레르기성 피부염은 완치에 이르기 어려운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관리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데요. 보통 음식물로 인해 알레르기를 겪는 강아지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반려견이 알레르기성 피부염이 의심된다면 식단 관리를 먼저 해본 후 증상 변화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음식물 알레르기용 처방식을 동물병원에서 처방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집에서 해볼 수 있는 식단 관리는 섭취하는 단백질원을 한 종류로 단일화하는 방법입니다. 반려견의 음식물 알레르기는 주로 육류, 생선과 같은 단백질원에서 기인합니다. 사료 구입 시 상세 정보에 있는 사료 구성 성분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오리, 연어, 칠면조와 같은 단일 단백질로 제조된 사료가 있습니다. 만약 오리 고기로만 제조된 단일 단백질 사료를 선택했다면 간식도 모두 오리 고기로 통일해야 합니다. 음식물 알레르기 진단을 위해서는 동물병원에서 처방식을 받으셔야 하지만 만약 오리고기와 같은 특정 단백질원에 아직 음식물 알레르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이러한 식단에도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겪는 강아지들이 많기 때문에 보호자들은 알레르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강아지를 올바르게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사람과 마찬가지로 강아지의 알레르기성 피부염 또한 완치되기는 어려운 질환입니다. 약물 또는 전문적인 처방의 도움을 받되 장기적으로 시행해도 전신 건강을 해치지 않는 처방을 꾸준히 받으면서 지속 가능한 처방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만약 내 소중한 반려견에게 피부 질환이 나타난다면 바로 동물병원에 방문해 검사를 받은 후 올바른 치료와 관리를 하길 바랍니다. 어깨가 무겁고 뻐근한 느낌이 들면 대부분 파스를 붙이거나 마사지를 하는데요. 하지만 어깨 통증이 계속된다면 병원을 찾아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어깨 통증의 원인부터 치료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우리 신체 중 360도 회전이 가능한 어깨는 움직임이 작고 가동 범위가 큰 만큼 많이 사용하다 보니 일상 속에서 통증을 경험하기 쉽다는데요. 무리한 움직임이나 운동 부족, 그리고 학생이나 직장인이 오랜 시간 경직된 자세로 앉아있을 때도 어깨 통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깨 통증을 단순한 근육통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가벼운 근육통에서부터 팔을 머리 위로 올리거나 등 뒤로 돌리려고 해도 통증으로 자라지 못하고 특히 야간에 통증이 심해서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머리 빗기, 옷 상의 벗기가 힘들어짐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악화되기 전까지는 애매한 통증과 경미한 운동 제한만 보이는 경우도 있으나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지 않으면 수술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깨 통증이 일주일 넘게 지속되면 병원에 찾아가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 관련 질환을 치료하기 전 환자의 상세한 병력과 과거 외상이나 수술한 적이 있는지를 파악한 후 이학적 검사를 통해 어깨 관절 운동 범위를 측정한다는데요. 그 후에는 어깨 초음파 검사를 통해 질환 부위의 손상 정도와 상태를 파악하여 치료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어깨 통증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은 다양하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회전근개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회전근개는 상완골을 어깨 관절에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4가지 근육 및 힘줄인데 이 부위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힘줄이 약화되고 점액낭염 발생으로 어깨 통증을 야기하는 증후군입니다. 여기에는 충돌 증후군, 회전근개 건염 및 파열, 견봉화, 점액낭염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어느 연령층에서도 병변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어깨를 과사용하는 직업을 갖고 있거나 스포츠 활동을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퇴행성 변화로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60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으면 회전근개 파열 및 유착성 피막염으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 관련 질환 초기에는 보존적 치료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는 짧은 기간에 많이 맞으면 힘줄이 약해져 3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시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초음파 유도하 하이드로 다이섹션 치료법이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요. 포도당을 이용한 신경 유착 방리와 신경 주변 환경 개선을 통해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법입니다. 어깨 통증은 보통 충돌 증후군이나 회전근개 파열, 석회성 건염, 제맥락염, 오십견 등 구조적 변변을 생각하지만 실제로 어깨 통증을 느끼는 원인은 감각신경 자극이나 포착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원인이 되는 신경을 꾸준히 초음파 유도의 하이드로 다이섹션을 시행한다면 구조적 병변도 함께 보존될 수 있습니다. 한편 어깨 통증 질환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일단 올바른 목 자세와 생활 습관이 중요하며 근력 운동보다는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오버헤드 하는 동작이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배드민턴이나 농구, 배구, 수영 등 어깨에 무리가 되는 운동은 삼가해야 합니다. 또한 운동 시 무거운 기구보다는 가벼운 기구로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증량하는 것이 좋고 통증이 발생하면 즉시 중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밤마다 어깨 통증이 극심하게 느껴진다면 방치하지 말고 조기에 병원에 찾아가 정밀 검사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길 바랍니다. 이윤헌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어깨 통증 환자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 어깨 질환의 원인이 대부분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해서 발생 빈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부터 60대까지 호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시간 좋지 않은 자세로 스마트폰을 한다든지 또 상체 유지에 헬스를 한다든지 어깨를 올려서 하는 수영이라든지 배구,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어깨에 무리를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발생률이 증가하는 걸로 보입니다. 어깨 통증 질환 중에 석회와 건염은 뭡니까? 석회와 건염은 어깨 회전에 관여하는 회전근개라는 근육이 있는데요. 이 근육에 석회가 침착됨으로써 발생되는 질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원인은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힘줄의 퇴행성 변화와 미세혈류 감소로 추정이 됩니다. 진단은 일반 방사선 촬영이나 초음파를 하면 쉽게 진단할 수가 있고요. 증상은 어깨 질환 중에서 가장 극심한 통증을 야기합니다. 물론 석회화가 있다고 해서 모든 통증을 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염증이 발생하지 않으면 증상 없이 지낼 수도 있습니다. 이 질환은 석회화 전 단계, 석회 단계, 석회 후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석회 단계에 석회가 이용이 되면서 심한 통증을 야기합니다. 이때는 웬만한 진통제로는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병원을 방문하셔야 되고요. 치료는 초음파 유도하에 이 석회를 제거하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웬만한 통증은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 또 어떤 어깨 통증 질환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50대에 많이 발생한다 해서 유명한 유착성 피막염을 들 수 있겠습니다. 유병률은 3 내지 5% 정도로 많지는 않지만 일단 발생하게 되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겠습니다. 이 또한 원인이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당뇨 환자라든지 갑상선 질환, 심혈관 질환 환자에서 유병률이 많은 걸로 보아 혈행 장애에 의한 염증이 기인한 걸로 보입니다. 초기에 증상은 심하지 않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 통증과 관절 제한으로 인해서 밤중에 특히 잠을 설칠 수가 있고요. 아픈 쪽으로 돌아눕기가 힘들며 또 드라이라든지 머리 감기 등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은 1, 2년이 지나면 자연 회복되는 걸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부에서는 통증과 관절 제한이 남아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완된 기간이 길고 증상이 오래가기 때문에 불편할 수는 있지만 통증을 줄여주는
관절강 내 주사 치료라든지 신경차단술을 먼저 시행을 하고 관절 범위를 늘리기 위한 스트레칭 운동을 시행하게 되면 비교적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치료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는 게 좋을까요? 대부분 어깨 질환은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힘줄 파열이 50% 이상인 경우와 석회가 1cm 이상이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 때문에 방문하시는 환자분들 중에 어깨 문제보다는 목에서 기인한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도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발생 질환에 따른 치료법이 다르고 같은 질환이라 하더라도 개개인에 따른 증상, 진행 정도, 신체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검진을 통해서 1:1 맞춤 치료가 시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경 없는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영어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들은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아이들이 영어에 흥미를 갖고 스스로 영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학원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언어 간의 경계가 무너지는 세계화 시대에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기본 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영어인데요. 영어는 이미 한 국가의 언어가 아닌 만국 공통의 언어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이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학생들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간 영어를 배우고 대학에서도 또 졸업 후에도 취업을 위해 다시 영어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은 대부분 주입식 학습으로 진행돼 영어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고 언어 습득 면에서는 그 효과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경남 양산에 위치한 한 어학원은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단계별 영어 교육을 진행하며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이끌고 있다는데요. 토익, 토익 스피킹 등 다수의 공인인증 시험에서 만점을 받으며 토익 전문 강사로 활동하다가 주니어 교육으로 전향한 지 올해로 15년이 된 남경채 대표. 베테랑 강사들과 함께 아이들이 스스로 영어를 학습하면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게 도와준다는데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기초부터 심화학습까지 체계적이고 탄탄한 커리큘럼을 통해 영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곳.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 단계별로 특화된 수업을 하고 있다는데요. 영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기초 과정부터 시작하며 영어를 어느 정도 배운 기간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레벨 테스트를 통한 철저한 수준별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는 어떻게 학생들이 영어를 좋아하게 만들까요? 항상 사랑으로 함께하고 아이들이 영어를 즐겁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읽기부터 어휘, 독해, 청취, 문법, 말하기까지 영역별 전문 강사들이 각 영역을 밀도 있게 체계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영어의 모든 영역을 균형감 있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단순히 영어 교육만 가르치는 것이 아닌 각 반의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의 수업과 성적은 물론 평소 학교 생활이나 교우 관계까지 세심히 신경 쓰며 상담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세계가 글로벌화되면서 영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는데요. 아이들이 영어를 재미있게 배우고 스스로 습득할 수 있게 도와주는 어학원에서 영어 실력을 향상시켜 나가보는 건 어떨까요? 만병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스트레스는 우리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데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사고는 자신을 경직시켜서 스트레스를 부추기기 때문에 평소에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주는 것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빠르게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증가시켜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